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2019년도 해외 주식시장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나라가 있지만 전 세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중에서도 세계 최우량 국가들의 주식들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자,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지수는요, 연초에 23,000포인트에서 28,40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수익률을 보면은요, 약 21% 상승했습니다. S&P 500도 연초에 2,510포인트에서 3,22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28% 정도 상승했죠.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계 최우량 국가 미국의 주식이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종목을 들어가서 보죠. 자, 대표적인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연초에 101불이었는데 157불로 마무리돼서 한 50%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알파벳 C, 구글이죠. 구글도 연초에 1000불이었는데 지금 1336불로 마감을 했고요. 27% 정도의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닷컴도 마찬가지 20%씩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바로 뭐냐면 애플입니다. 애플. 세계 주식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많은 종목이죠. 애플이 연초에 158달러에서 지금 마감이 291달러. 더블로 뛰었습니다. 더블로.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90% 100% 수익이 났다는 거죠. 자, 애플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애플의 시가총액이 지금 1,500조를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전체를 통틀은 코스피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480조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다 합친 것보다 애플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더 크다라는 거죠. 이미 세상이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은요, 지난 1년간 더블로 뛰었어요. 150불짜리 주식이 지금 300불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혹시 애플 좋아하시는 아이폰 유저들이, 아이폰 사시는 분들이 애플 주식이 이렇게 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폰 살 돈 있으면 애플 주식 사라고. 아이폰을 사면 빈익빈, 가난해지는 거예요. 애플 주식을 사면 부익부, 부자가 되는 거죠. 아이폰 신제품 출시하는 날, 저는 그 애플 스토어 매장에 막 줄 서서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생각은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서 줄 쓸 시간에 차라리 애플 주식을 사라는 거죠.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 스토어에 줄 서는 사람들 보면서, 아, 애플은 절대 망하지 않겠구나. 왜?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수요와 공급 아시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생깁니다. 뭐냐면 인간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수요가 결국은 공급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는요, 자본력, 돈이 있는 공급자가, 회사가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상품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관심 없어요. 왜? 그 상품을 만들어내서 그 상품이 필요하다고 세뇌시키면 되거든요. 수요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수요가 생겨서 공급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만들어내고 엄청난 광고와 홍보를 통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손에 그 물건이 들려있고 그걸 막 쓰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이 없으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그것을 재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인간이 무언가에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세뇌당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들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의 노예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가중되는 것이죠. 애플 핸드폰, 아이폰을 사게 되면 결과적으로 계속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이폰을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을 샀으면 애플 주식도 같이 사라는 거예요. 아이폰만 사면 빈익빈이 되시는 것이고요. 결국 애플 주식을 사야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너무 많이 올라서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보시면요. 중국 시장, 차이나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시장이 2019년도에 연초에 좀 하락해서 2,400, 2,500포인트에서 출발한 상해 종합 지수가 지금 3,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래저래 말이 많았지만 연말을 놓고 보면 약 한 20% 이상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상승하는 것과 중국이 상승하는 것은 다릅니다. 미국은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은 박스권을 맴돌면서 그 박스권 중에서 약간 높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을 우량자산이라고 평가하긴 이르지만 저평가 자산인 것은 확실합니다. 각종 미중 무역 분쟁, 채무 증가, 여러 가지 악재가 많지만 그로 인해서 주가 하락폭이 지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아래로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 중국 시장도 어느 순간은 일정 부분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베트남 들어가신 분들, 2018년도에 베트남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때 은행증권에서 엄청나게 권했죠? 왜?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으니까 좋잖아요. 들어가기. 그래가지고 들어가셨는데, 그때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 지금 베트남 지수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20%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털고 나오세요. 더 이상 갖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유행성 정보를 가지고 막 폭등하고 있는 주식을 마치 추격 매수하듯이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 증권사에 가시면요, 막 폭등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밖에 안 권해요. 왜? 은행 증권사는요, 기본적으로 판매 수수료를 먹고 사는 기관입니다. 고객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10년, 20년 장기로 묻어둘 종목은 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행 증권사 가셔가지고요, 내가 한 10년 묻어둘 건데 라고 생각하시면 은행 증권사는 싫어합니다. 왜? 판매 수수료를 걷어내려면 계속 팔고 사고를 해줘야 되는데 10년 동안 한 번 사고 나서 아무 거래하지 않으겠다니 그게 반가울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당장 사고 팔고를 잘 할 수 있는 주식, 당장 막 폭등해서 몇 번 사고 팔고 해도 고객에게 욕 안 먹고 돈도 좀 벌고 수수료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지수들을 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18년에 베트남을 많이 사게 되신 거죠. 이렇게 유행성 정보를 듣고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정보를 구별해서 진짜 내 자산을 보호하고 불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뭐가 좋은지 제가 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량자산, 우량국가 중심으로 가셔라. 혹시 비우량자산 투자하시겠다? 그러면 정확한 시점에서, 저평가된 시점에서 목표 수익률을 두고 그 목표 수익이 달성되면 터지는 방법으로 투자하셔야지 여러분이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0년 한 해에도 좋은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